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효과 관련해서 A번하고 B번 판례 요 두 개는 좀 읽어둬야 되는데, A번은 그 세 번째 줄부터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춰야지 그 다음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데, 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험만 구비하면 좋을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오게 된 것이 B번. 따라서 이임찬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이전 시에 대항력은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그 대신 마지막 줄만 봐보세요. 나중에 원래의 주소지로 다시 재전입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이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종래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존속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거는 공짜로 주기해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A번, B번 그 부분 좀 읽어두고, 우측에 넘어가서 D번 판례 이런 거는 2005년 전후로 해서 3, 4년간 연대고 출제가 되다가 그 동그라미 D번에 주민등록이 시장군수 구청장의 직권조치에서 말소가 왔을 때 대항력이 우치다는가 요 판례인데, 2005년 전후로 해서 3, 4년간 연대고 나오다가 2002년도 판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구절구절 나누어서 옛날에 많이 물어봤다가 첫 번째 원칙 시장군수 구청장의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일단 대항력은 소멸이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첫 번째 핵심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2절차에 따라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이 되거나 재등록이 됐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 소급에서 대항력이 유지, 소급, 종래의 대항력이 소급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야. 말소된 주민등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동법, 주민등록법을 말이에요. 주민등록법 소정의 2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 이 말이 중요한, 이 말은 전혀 새로운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전혀 새로운 재등록이. 그 중간 구절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2절차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진 거고, 마지막 뒷구절은 주민등록법 소정 2절차에서 회복된 것이 아닌 거니까 종래의 주민등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라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이루기 전에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서 이임차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받았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가 생겼다 그 말이요. 이런 자에 대해서는 종래의 대항력을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재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절구 나눠서 물어봤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 2002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2005년 전후로 해서 3, 4년간 연대고 내다가 요즘은 뜸하니까 여력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소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번에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생활상식으로 알고 있겠지만 지금도 자주 물어봐요. 이임찬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가족의 주민등록도 상관이 없다. 그게 A번 판례. 이런 거는 이제 워낙에 기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점으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B번은 아까 앞에 나온 거예요. 전대차처럼 전대차 이임찬이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고 당해주택을 간접 점유, 전차인이 직접 점유. 이런 경우는 현재 직접 당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이임찬도 대항력 취득한다. 아까 앞에 나온 판례요. 그 다음 다가구주택, 다세주택 이런 것도 생활상식이지만 이 점은 요즘에도 물어보니까 정리 딱 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실제로는 단독주택과 똑같기 때문에 집업만 기재해서 신고하면은 대항력 취득하지, 동호수는 거주 편의성 때문에 동호수를 나누는 거죠.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 취득한다. 그러나 뒷페이지 다세주택은 그 반대죠. 다세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전입신고 해야지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판례니까 생활상식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 번씩 읽어두고, 아까 그 D번에 공무원을 차고, 이렇게 공무원을 차고 제목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은 차고에 따라서 언제나 대항력이 뭐 소멸이 되고 대항력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 아까 앞에 거하고 비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령에서는 제3자 인식 가능성 해가지고 로마 숫자 1번 세 줄짜리 그 쓰인 거 있죠. 요 판례가 밑에 우측까지 쓰였는 판례 첫 번째 판례예요. 그 다음 로마 숫자 2번 반면 전대인이 쓰였는 판례가 우측에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요 판례를 말하고, 근데 이 판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판례들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 2005년 전후, 요게 딱 2000년대 들어와서 나온 판례다 보니까 2005년 전후로 한 4, 5년간 연대고 출제가 됐어요. 요 판례들도 두 개 판례를 비교할 줄 아나 해서.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뜸한데 내용은 이런 거야. 앞쪽에 판례 이런 것도 이게 한번 손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요약집으로 또 할 거니까 시간 걸리니까. 요즘에는 별로 출제 안 되니까 요약집을 다 정리해놔서 다음 주에 가르쳐 주라고. 그 다음에 대항력의 내용은 그 3조 사항이 그렇게 또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 잠깐만 칠판 보자고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다 나왔다시피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이 갑이지 임대인이고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딱 했어요. 요즘 이제 전입신고만 하면 되니까 전입신고 한 때 이제 주민등록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흔히 말하는 오전 0시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고, 따라서 갑이 주택을 을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존속 중에 주택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해서 얘한테 소유권 넘어갔다. 얘가 소유권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했으니까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반환 거절하니까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주택을 사용을 하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다. 보증금 누구로부터 반환받는가? 주택임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대항력 문제하고, 왜냐? 임차인이 이 주거용 건물을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는 최소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이 보증금을 절대 뜯기지 않도록 확실히 얘가 회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해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간 끝나면 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돌려받는가, 요게 이제 핵심으로 또 등장을 할 건데,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그랬어요. 얘를 지금 보유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얘 보유에 도움이 되냐? 얘는 주택을 팔았어요. 그리고 어디 갚았다고 말이에요. 현재 소유자는 얘예요. 내 눈앞에 있는 애는 이 사람이잖아. 따라 이 사람부터 보증금 돌려받도록 해야지 얘가 제대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보법 3조 사항에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양도는 모든 법률상의 주인은 양순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간주를 말해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원래 얘가 부담을 했겠지만 이게 대항력과서 양도가 되면 이자의 모든 법률상의 주의가 양순에 승계되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유권과 일체로 얘한테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간 만료되면 이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되니까 얘는 반환 의무 없고 새로운 소유자로 또 보증금 돌려받는다. 요 이야기인데 먼저 주의할 거. 요 3조 사항은 추정이 아니라 본다요. 요거 바꿔치기 하면 다 틀려요. 민법시는 가르쳐줬죠. 요걸 추정한 대로 하게 되면은 반대의 증거를 해줘서 발생 효과를 뒤집은다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청구했을 때 나는 이 사람하고 특약이 맺었다. 보증금 반환처럼 내가 승계받지 않는 것으로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뒤집는다고. 그럼 왜 보증금 날려버렸게? 따라 이런 불상사안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추정이 아니라 본다. 요거 바깥을 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정 관련해서 임대인 취의 승계해가지고 거기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을 보세요. 니은 잤나요? 그게 이제 시험에서 워낙에 우리 사례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중간 임차권에 관한 판례인데 그 니은번에 뒷페이지까지 쭉 씌었는 90년 1월 23일자 판례 나와있죠. 요게 사례 문제로 주택임대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 참고적으로
요즘에는 민사특별법도 사례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법도 사례 문제가 엄청 나오고, 요즘에는 심지어 상가금 임차법도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실명법은 거의 100%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대행 법률도 요즘에는 이 점을 계속해서 사례를 출제하고, 유일하게 사례 문제가 안 나오는 것이 집합금으로 수명 관리관의 법 요거 하나뿐이야. 따라서 요거 뺀 나머지는 요즘에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외워봐야 문제 못 푼다고 말이에요. 따라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가 방금 지적한 판례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용은 지금 이런 사례가 똑같은 사례도 많이 나오고, 갑이 주택 소유자 임대인 요 주택 이후에 제일 선순위로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얘한테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저당 목적물의 주택은 설정자, 채무자가 점유해서 사용하죠. 얘가 가져가 버리면 다시 빌릴 수가 없는데, 얘가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후순위로 병에게 임대를 해줬다 그 말. 이렇게 해서 얘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딱 해놨어. 대항요건 갖췄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정으로부터 또 돈을 빌리고 얘한테 후순위 2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처럼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임차권이 끼어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강학상으로 중간 임차권 중간에 끼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제일 선순위 현재 주택은 임차인이 점유해서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제일 선순위 저당권자가 얘가 돈 안 갚으니까 경매 낙찰이 됐다 얘에게. 그러면 1번 저당권보다 후순 임차권은 경락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하겠죠. 따라서 임차권을 주장해서 명도 거절을 못하니까 명도하고, 물론 저당권 2번도 같이 소멸이 되고, 대신 이제 임차인도 자기 보증금을 매각대금, 경락대금에서 해소해야 되는데 순위는 1번 저당권자가 제1순위,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끼었는 애가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고, 그래 선순위보다는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설마 이런 건 틀릴 일 없겠죠. 그래서 확정일자 갖추면 얘가 2번으로 매각대금,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얘가 상순위 3번으로 보증금 해소하고, 만약에 중간 임차인이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했지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요. 1,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에요. 얘가 제일 꼬레비로 간다 그렇게. 그럼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해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임차인이 중간에 끼어있는 경우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갖춰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건 안 물어봐. 얘가 경명을 안 물어본다고. 대신 제일 꼬레비 2번 저당권자가 경매 낙찰이 됐다. 이때 2번보다 선순위 중간에 끼는 임차권은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이걸 지겹도록 출제 한 10번 냈을 거야. 사례로만. 사례 문제로. 이거는 우리 민법상으로는 저당권 공부한 사람은 금방 할 거야.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 낙찰이 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뭐예요? 소멸. 이유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 만료 시까지 용익권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채권 해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도 언제나 소멸. 그 시에 채권 해소만 하면 되니까 매각된 가지고 선순위로 우선 변제 받으면 되죠. 그러면 얘가 경매 청구하더라도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1번보다 후순위인 중간 임차권도 자동 따라서 소멸하겠죠. 요게 소멸하니까. 이 말 알아듣겠죠? 따라서 요게 이제 소멸이 되니까 임차는 임차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을 쏟고 명도하고 배당 순위 보증금은 이제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아오는데 아까처럼 1 확정일자 갖추면 2, 3 없으면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 임차권인데 이걸 이제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다가 요즘은 지겨우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서도 또 사례로 출제했단 말이에요. 임차권 대신에 중간에 전세권으로 바꿔서 내놨단 말이에요. 임차권의 전세권으로. 그래도 원리는 똑같아요. 왜? 아까가 똑같은 원리로 푸시라고. 중간에 전세권을 바꿔놔도 원리는 똑같아. 이걸 임차권으로 내다가 지겨우니까 전세권을 바꿔놨지만 원리는 똑같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동그라미 니은번에 쓰여있는 판례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잘 읽으시라고. 그 다음 뒤에 보증금 반환 채무 이전, 아까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양도가 되면 이자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순액 이전이 된다. 그 동그라미 2번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판례. 이런 거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이의제기. 요게 2002년 니은번 판례, 2002년 9월 4일자 판례가 이것도 마찬가지. 2002년도 이 판례 나온 다음에 2005년 전후에서 한 4, 5년간 집중 출제가 되다가 요즘은 뜸하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저 내용이 3조 4항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조 4항에 가면 얘가 임차로서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 대항력권 갖췄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근데 이제 얘가 주택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과 일체로 이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얘한테 승계가 돼요. 그러면 기간 만료되면 이렇게 보증금 반환 받는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법 3조 사항이고 이에 따른 판례 내용이고, 그런데 임차인이 나는 요 임대인하고 계약을 치렀는데, 왜냐? 내가 보증금 1억 준 거는 내 전재산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 임대인한테나 건물 빌려 쓰고, 근데 얘가 돈 안 돌려주면 나 알 거지가 되니까 요 임대인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을 했고 일이 됐는데 이 사람이 팔았다고 말이야. 근데 보증금 반환처 얘한테 승계되니까 나는 기간 만료시까 살고 이제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얘 인상을 보니까 얘하고는 상종하기도 싫은 놈이라고 말이야. 얘하고는. 그 내가 왜 의무적으로 이제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야. 다 이런 경우는 요 임차인이 나는 악착같이 임대인 갑으로부터 보증금 돌려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종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차인은 종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요게 니은번 2002년도 판례. 이렇게 양도 사실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양도인 종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결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자하고는 더 이상 거래하기 싫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이자로부터 돌려받고, 근데 소유자는 이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물 얘가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럼 이 건물에 더 이상 사용을 못 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자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으면 돼요. 따라서 그 니은번 판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색칠한번 판례와 관련해서 거기 첫 번째 판례,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는 자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3조 사항의 양순에 포함된 그 이야기인데, 요거 구별 잘 하시라고. 요 판례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걸 몰라서 틀린 사람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까 지문을 잘못 읽고 순간에 착각해서 시간은 딱 50분으로 한정을 해서 문제 풀어가니까 틀린 사람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 두 개를 구별을 한 거예요. 요게 주택, 얘가 임차권 취득,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후순위자인 경우는 경매 신청 낙찰이 됐다. 이렇게 여기서는 주택을 지금 낙찰 받은 거, 주택에서 지금 경매 신청한 거야. 그래서 주택 얘가 경락인이다. 이런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요건 갖춰놨기 때문에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명도 거절한다 그 이야기야. 사용 수익권이 나야겠다 추정을 해서.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수익을 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돌려받는가? 이 주택을 경락받은 주택 경락인도 동법 3조 사항의 이자의 종래 임대인 예인데 이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포함이 돼요. 따라서 기간 만료까지 살고 그 다음에 기간 끝나면 이 경락인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매수인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말. 따라서 주택 경락인은 3조 사항의 양순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판례는 이제 주택이 아니고 대지를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저당권자가 요 대지를 경매 신청해서 낙찰자가 요 주택 말고 대지를 낙찰받았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 대지 경락인 얘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포함이 되는가? 얘는 주택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가 이야기인데 주택 경락인은 3조 사항의 양순에 포함이 되지만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양순에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받는 자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틀린 사람 없겠지만 지문 잘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주택을 양수한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해서 우측에 넘어가면 96년 11월 22일자 판례인데 요게 옛날에 이 판례가 나온 다음에 한두 번 시험에 나오다가 그동안 이 판례가 출제가 뜸하다가 최근에 3년 전부터 이 판례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딱 이 판례는 점검해야 돼. 원래 민법 특징이 그거야. 어떤 판례가 나오면 그게 중요하면 나오자마자 3, 4년간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다가 몇 년간 더 뜸해. 그러다가 다시 되돌이표로 또 출제가 돼. 중요한 것이니까. 그 판례는 뭐냐 그러면 다 집중. 이런 판례라고 말이에요. 여기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으로 이 주택을 빌려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임차권을.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이 되는데 요 임차인이 거기 제목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뭔 말이겠는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당해주택을 양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했던 소리예요?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죠. 따라서 요 임차인이 그런 경우 실무에서 많아. 자기가 직접 이 주택을 낙찰받았다 그 말이에요. 명파겠나요? 그러면 얘는 1억 원짜리 원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는 채권자도 임차인이. 근데 얘가 주택을 낙찰받았잖아. 그러면 3조 사항에 의해서 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럼 보증금 반환 채무가 요 임차인 낙찰자에게 승계가 돼. 그러면 채권 채무가 동일하게 기속이 됐죠. 또 물권법 지식을 떠올려야 돼. 물권의 경우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기속이 됐다. 혼동. 그러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되죠. 채권과 채무도 마찬가지야. 채권 채무가 동일하게 기속이 되면 혼동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얘가 1억 원짜리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는 채권자인데 자기가 낙찰을 받다 보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이 되더라.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얘한테 승계되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의리 갖고 보증금 반환 채무 의리 부담 먹고 채권 채무가 동일하게 기속이 됐죠. 혼동.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 경우는. 따라서 이 판례는 물권법에서 배운 혼동 원리를 떠올려야 돼. 채권 채무가 동일하게 기속이 되면 혼동이 일어난다. 그 채권이 소멸한다. 그 판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판례는 아까 앞에 51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명의신 땅에 관한 그 판례를 가르쳐준 판례가 519페이지 있는데 그 중간에 10줄짜리 그 판례 있죠? 요 판례에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된 판례가 여기 527페이지 99년 4월 23자 판례야. 이제 이어서 잠깐 칠번 보세요. 요 판례도 시험에 이미 출제됐고 아까 저 519페이지 가르쳐 명의신 땅 떠올려봐란 말이요. 갑이 주택 소유자, 신탁자, 이 주택에 대해서 을 명의로 등기, 얘가 수탁자. 이 명의 땅 약정은
특례 규정에서 유효가 된 경우,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임차에는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원래는 대외적으로는 얘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더는데 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도 주택임대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왜? 얘는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다. 신탁자가. 따라서 얘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하면 동법에서 대항력 취득하니까 얘가 소유권 주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한다. 여기까지 아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기간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을 했다.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돌려받습니까? 신탁자냐 수탁자냐 요걸 묻는 판례. 보증금이 이제 돌려받는 문제가 남았으니까 그게 이 판례라고 말이에요.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쓰였어요. 이게 주택임대법 3조 사항에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승계받는 양순이 되려면은 어째야 됩니까? 이 말이 두 번째 줄에 쓰였어요.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확정적, 전국적으로 이전받은 자야지 양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구절이 들어있죠. 그 두 번째 구절에. 그러니 여기 신탁자가 이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해서 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줬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이 수탁자가 이자 보증금 하나쯤을 승계받는 양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간 끝나면 누구로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이런 경우는 수탁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어서 따라서 민법을 한 번 이해하면 줄줄이 계속 이해가 되지만 한 번 이해 못하고 토막식 공부하면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약집을 토막식 공부한 사람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다른 권리와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사례 문제 저당권과 관련된 사례가 하도 나오니까 거기에 다시 설명이 돼서 한 가지 더 추가시켜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 임차권이 존속하냐 소멸하냐 우치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기억번호를 봐보세요.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의 담보권보다 먼저다. 아까 7번의 썰처럼 이렇게 얘가 선순위로 제일 선순위로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했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저당권자가 있다. 저당권자가 경매 낙찰됐다. 임차권을 존속하겠죠. 일단 임차권 가지고 명도 거절하고 그럼 얘가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이 되니까 기간 끝나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 돌려받고 이게 기억번이에요. 계약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담보권 저당권보다 먼저다. 임차권 소멸이 안 되고 존속한다 그 이야기야. 그것이 거꾸로 계약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후순위인 게 이거 바꿔버리면 이제 거꾸로 되겠죠. 먼저 선순위로 저당권이 선정됐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임차권 이렇게.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 낙찰되면 당연히 임차권 후순위는 경락과 동시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밑에 A번. 따라서 이 경우에 얘는 배당절차 참가해서 수은에 따라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설명할 때 설명 좀 들으시라고. 집에 가서 언더라인 치고 이거는 설명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막 가르쳐 드렸잖아. 그 판례라고. 그 여기다 그래서 언더라인도 다 쳐놨어. 설명할 때는 설명 좀 보라고. 어? 설명 안 되면 언더라인 치고 문제 못 푼다니까. 다시 이거는 저당권의 선순위 얘가 임차권. 그럼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저당권자 경매 낙찰 후순위 이건 소멸이 된다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만 써놨는데 시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지금 빠져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좀 칠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언더라인 좀 하냐고. 아까 앞에 저 말한 것처럼 여기에 2번 저당권이 있다. 임차가 중간에 끼었대. 이걸 더 많이 물어봐. 근데 지금 거기 2번에는 딱 이것만 설명을 해놨다고. 이것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드물어. 이걸 같이 물어봐. 따라서
거기 A번에는 동그라미 A번에는 앞페이지 525페이지 니인번 판례 있죠. 가르쳐 중간 임차권 요걸 연결지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이렇게 따로따로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말 알아들어요? 문제 못 푼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527페이지 요거에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권이 후순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임차권은 경락권은 소멸이 되니까 여기에 양순위에 포함이 안 되고. 근데 이것보다는 요 임차권 중간에 끼었는 거로 물어보니까 요 끼었는 거는 그 앞페이지 525페이지 니인번 판례니까 그 니인번 판례를 527페이지 밑에 A번에다가 연결지어서 같이 공부를 하라고 말이야. 같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밑에 B번 잠깐 칠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런 것까지도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제 임차권이 끼어져 사례 문제로 생활 상식을 테스트하는 건데 저당권, 중간에 임차권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가르친 것처럼 얘가 경매에서 낙찰이 되든 제일 꼬레비 2번 저당권자 경매에서 낙찰이 되든 중간 임차권은 언제나 소멸해요. 결과적으로 언제나 소멸이 되고 따라서 이 낙찰자에게 임차권은 소멸이 되니까 명도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도록 해. 그런데 이 경우에 이런 경우 있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이제 확정일자라도 받아놓으면 상관이 없어. 확정일자 기준에서 얘보다 우선 변제 받으니까 돈 뜯길 일은 별로 없을 거지만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다고 말이야. 그러면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1, 2, 얘가 3이니까 여기가 보증금 해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요 중간 임차인이 뭐를 해버리냐 그러면 자기 순위를 제일 선순위로 올려버려. 요 저당권을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얘한테 돈을 지금 갚아주면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따라서 후순위 임차인, 중간 임차인이 여기 이임대를 대위해서 선순위 1번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해서 이걸 딱 소멸을 시켜버려. 그러면 임차권이 제일 선순위에 올라오죠. 그러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아까 그런 것처럼 이게 선순위이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갖췄어. 확정일자 상관이 없어.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기간 만료 시까지 얘가 사용을 하고 기간 만료되면 요 경락인은 보증금 반환처럼 승계받는 3조상의 양순에 포함되니까 얘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요. 이렇게. 이걸 시험에 또 출제를 했다. 얘가 임대를 대해서 변제해서 선순위 1번 저당권 소멸시키고 자기 순위를 제 선순위를 올려. 요럴 때 이제 써먹는 것이 그 B번이라고 말이야. 낙찰대금 지급길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이 됐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선순위 저당권자 담보가치가 손상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요걸 딱 소멸시키면 얘가 제일 선순위에 올라온다. 그럼 경락자가 소멸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거 사례 문제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 다음 뒤에 이제 기타에서 밑에 이제 판례가 쭉쭉 몇 개 나왔는데 이 판례도 요약집에 다 써놨어요. 2010년 나와서 해서 요약집 가지고 다음 주에 요 판례들 가르쳐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다음 주는 요약집 들고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택임대법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약집 가지고. 요약집은 왔다 갔다 안 하고 순서대로 써놨어. 그래서 주택임대법하고 그 다음 주택임대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상가금융자법은 공부할 게 없어요. 주택임대법 규정을 90% 이상 그대로 도입을 했어. 상가금융자법은 차이점만 이 말고 있겠지만 실무 시간에 비었으니까 차이점만 신경 써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습할 사람들이 주택임대하고 상가임대조법 좀 믿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을 공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건 예습해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총칙 공부 요거 좀 딱 예습을 해 오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끝나고 물권법에다 이제 전력 투구를 할 거라고. 이거 물권법 하면서 나머지 3개 특별법은 물권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권법 공부하면서 나머지 3개 특별법 살펴보기를 하고 이렇게 할 거니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예습도 좀 하셔야 된다고. 예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예습 안 하면 이제 못 따라오셔. 예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이요. 꼭 잊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몇 페이지 보십시다 하고 시간이 있는 데라서 자 380회 B번 보세요 막 이럴 시간 없다고 이제는.
바로바로 지적하면 여러분이 빨리빨리 피셔야 돼. 자, 몇 페이지 언더는 쳐졌죠? 그러고. 그러니까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 그러면 30점 올릴 수 있어, 지금보다. 딱 두 달이면 민법 점수 30점을 올릴 수 있어. 예습만 해오시면. 빨리빨리 따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30점을 금방 올릴 수 있다고. 예습 안 하면 또 똑같아져요. 지금은 복습보다 예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제 어느 정도 민법을 좀 아시니까, 읽어도 좀 느낌이 오니까 예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럼 예습 해보면 복습 시간이 줄어들어. 복습은 30분이면 될 거라고. 예습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니까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 정말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고 혈압올라서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여러분이 빨리빨리 못 찾으니까 여러분 얼굴 내가 안 보려고 그래.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